네, 안녕하세요.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. 지금 오늘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양극재 쪽이고 양극재 소재고 그 안에서도 LNF를 사실 제일 좋아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. 여러 구독자 분들도 LNF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단을 뚫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했던 이슈는 이 미국 진출에 대해서 좀 로드맵을 좀 시장에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었던 이 IR 컨콜이었습니다. 그래서 참고로 오늘 뭐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천억 가까이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적 발표를 잠깐 말씀드리면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컨센 대비해서 뭐 최초로 1절 넘은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영업이익이 거의 천억 가까이 987억인가 정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짧게 먼저 언급드리면 매출은 이쪽에 그 9월달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. 대부분입니다. 그 원인 이 구조를 보면은 이 LNF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남경 LNF LG 엔솔 공장으로 이렇게 보냅니다. 그러면은 엔솔에서 뭐 유럽으로도 보내고 일부 테슬라 Y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결국은 중국에서 어, 이런 물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. 이런 뭐 수요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를 좀 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뭐 이 중국 락다운의 이슈와 이 또 LNF도 엮이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. 실제로 이번에 9월 같은 경우는 이 추석도 있었고 일부 물류의 차질이 있어서 실적이 좀 줄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. 이런 것들은 뭐 고객 수요가 줄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될 수도 있고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출이 컨센 대비해서 적게 나온 것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영업이익이 높게 나온 것은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지 지금 여기 컨콜에서 어, 이 지금 인센티브 직원 인센티브를 빼고 난 얘기가 영업이익률이 2022년 1분기 때 11.3, 2분기 때 7.4, 3분기 때 8.7 굉장히 높습니다. 생각보다. 뭐 물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고 거의 뭐 8, 9%까지 이상씩 나오고 있고 물론 거기는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더 압도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. 물론 거기가 뭐 1,400억이나 지금 3분기 때 제 예상보다도 더 많이 한 에코프로비엠의 격차는 분명히 있지만 이제 LNF도 그동안 상단을 막았던 이런 이슈들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내일 아마 리포트들이 미국에 대한 증설 리포트가 쏟아질 겁니다.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미국에 대해서 언급을 못했어요. 왜냐면 이렇게 산자산업부에서도 커트 당했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량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물량이 얘기가 5만 톤에서 10만 톤 그러니까 10만 톤 정도로 보면 되겠죠. 최소입니다. 25년 그리고 26년에서는 그 기하급수로 늘어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분명히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물론 아직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콩코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쪽에 잘 정리를 다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서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이 빠르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 의견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매출액은 1.2조 원, 영업이익은 987억이다. 그래서 굳이 이 공장이 페이즈 1이 있는데 얘네들이 6월 달부터 양산을 해서 그 시험 생산해서 본격 완전히 풀로 3분기 때는 풀로 들어왔죠. 그래서 뭐 4, 5월 뭐 시험 생산하고 3분기 때 풀 가동했다. 그래서 출하량 증가 및 환율 효과로 인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. 1.2조 원 나오고 영업이익 987. 가동률 증가로 인한 고정비 효과 반영돼서 높은 한 자릿수 마진율을 지속했다. 얘네들은 주구장창 NCMA 하나만 만들죠. 이런 것들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. 계속 똑같은 거. 그래서 뭐 중간에 뭐 NCM 뭐 812 뭐 이렇게 만들다가 뭐 이렇게 교체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요 그 영업이익률이 좀 뭐 바꾸고 하면은
라인 바꾸고 하면은 하는데 주구장창 똑같은 것만 돌리니까 NCM의 비중이 거의 80%에 이르죠. 얘네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진율을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. 그리고 손익 가이던스가 부입했다. 다만 중국 이슈로 출하량 일부 감소했다. 이게 수출 데이터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댓글로 달아주셨지만 7, 8월 물량 들다가 9월 달에 이게 양극재 매출이 빠졌었죠.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다 뭔가 무슨 원인인가 이렇게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다. 이런 부분은 많은 뭔가 수요의 축소라고 의심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어야 되는데 잘 됐습니다. 수요 캐파 확대에 따른 QOQ 매출 성장률 40% 이상 지속 달성한다. 급증하는 판매량 대응에서 원재료 매입 및 운영 자금에 따라서 자산 부채 규모가 지속 증대되고 있다. 그래도 인센티브도 지속되고 있다. 그래도 인센티브 직원들한테 주고 있다. 뭐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4쿼터 리뷰를 보면은 항만 적재 등 물류 수급 이슈 완화로 출하량 증가 중이나 중국의 제로 코로나. 그래서 제로 코로나가 NNF한테 중요한 겁니다. 중국의 그런 뭐 이 배터리와 연관돼 있다 보기보다는 엔솔에, 왜냐면은 지금 엔솔에서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면 뭐 여기 이제 양극재 받고 음극재 받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. 그래서 이 중국 물류가 이번에도 사실 얘네들 거는 결국은 양극재는 왔는데 다른 소재들이 안 와서 이게 출고가 지연됐다라고 보면 되겠어요. 그래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뭐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메탈 가격 제반 등에 따른 우호적 ASP 상황 지속이 되고 있다. 그리고 굳이 이 공장 페이즈 2 설비 반입 및 양산 테스트 진행 중이다. 이 부분 페이즈 2 같은 경우도 3만 톤 정도인데 이것도 내년 1월부터 이제 매출에 더 반영될 거니까 내년 1월 매출은 1분기 매출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더 오를 거예요. 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내년도 7조, 그 다음 24년도에 11조, 10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얘기입니다.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25년 신규 고객사가 30% 이상 차지할 것이다.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사실 테슬라한테 올인이 되고 있는데 신규 고객사의 이런 차지 비중을 살짝 언급을 해준 거 보면 그런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리튬 및 분쇄 사업 진행 중이다. 얘는 뭐 지금 두산이랑도 좀 했었죠. 그런 뭐죠? MOU 체결했죠.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다 짜친 거고 레드우드랑 해야 됩니다. 글로벌 OEM 신모델 출시 등으로 EV 시장이 가속화되고 있다. 단결정 니켈 90% 후반 압도적인 기술력이죠. 차세대 제품 준비하고 있다. 중장기 물량 현황은 6,500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IRA 법안 이후에 더 늘어날 것이어서 2024년 캐파는 더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25년도에 미국 진출. 처음에 이 컨코를 진행할 때 처음부터 얘기하신 게 미국이에요. 그래서 오늘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미국 진출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바로 해드릴게요. 그래서 테슬라 출하량 영향은 뭐 중국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물량 빠지는 것은 없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테슬라 얘기도 제가 좀 지금 테슬라가 연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정치 이슈도 걸려 있고,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이슈도 있고, 또한 지금 뭐죠? 중국의 그 가격 할인이 지금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. 지금 더 기존의 가격 인하한 거에다가 또 지금 기존 재고 물량에 대해서 보험비 같은 것들을 자기네한테 들면 10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테슬라는 너무나 좋아하고 지금 더 떨어지면은 계속 더 매입은 할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워낙 근데 사실은 얘네들은 요약하면 테슬라는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. 오늘 LLF 얘기니까 요약하면 중국은 좀 빠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. 다만 유럽, 미국들은 엄청나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테슬라 영상을 또 찍을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세요. 그리고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. 해외 진출 불승인 관련 업데이트. 이게 기존에 이게 뭐 기술 이전이다, 아니면은 뭐 JV 때문에 안 된다,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너무 시장에서의 노이즈가 컸어요. 이거를 사실 LNF가 이것 때문에 막혀 있다고 보는데, 이 보안적 이슈도 아니다 해명을 해줬죠.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어 있어서 승인이 필요하다. 핵심 기술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리 중이다. 그건 뭐 아는 얘기고, 합작사에 대한 지분율 관계, 그러니까 그런 뭐 기술 이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합작사에 대한 지분율 관계, 뭐 50대 50 할지 아니면 뭐 무조건 51대 49 이렇게 갖고 오라는 얘기인 거죠. 더 많이 갖고 오라는 얘기인 거죠. 그리고 CEO, CFO 등 우리 쪽으로 다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
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실 저도 약간 로드맵이 있었어요.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빵 터지면 어느 정도 좀 일정 비율을 현금화 하겠다는 하고 뭐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투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NF가 망가지면서 다 계획이 차질 났지만 그래서 너무나 답답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애들은 다 가고 있는데 얘 혼자만 못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했지만 이런 것들이 NF한테는 더 좋은 효과를 낼 거다.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합작회사면은 다 반반 나눠 갖는 거예요. 근데 우리의 결정권도 좀 더 떨어질 거고 당연히 레드우드에서 야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 다 니네 땅까지 다 해줄 거고 다 원스톱으로 우리 거래선까지도 다 우리 거 그대로 가져가게 해줄 거고 너네 이득도 많아 이렇게 할 텐데 걔네들이 사실 더 어떻게 보면 큰 회사고 미국 대미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제도를 걸어주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 어쩔 수 없어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 우리 또 지분 더 줘 이렇게 해줘 배려해줘 우리 뭐 하면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NF한테는 더 안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뭐 빨리 됐어도 좋지만 LNF 입장에서는 더 나쁠 게 없다. 이게 뭐 시장과는 얘기를 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은 더 좋은 효과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또 희망 회로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. 그래서 산업 관계자 및 국가정보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이드라인 하고 있다. 보유업체 지분율이 50% 이상 돼야 된다. 그리고 주요 요직까지도 LNF가 해야 되는 상황이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다시 할 겁니다. 지금 2분기, 3분기 때 했지만 이제 그 규정상 며칠이죠? 150일 이내 며칠 제가 90일 이내인가요? 어쨌든 분기 정도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면 됐는데 어쨌든 4분기 때 11, 12월에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다고 이게 승인이 안 났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여기서 다 뒤에 나올 건데 어쨌든 25년 기준으로 가동 목표고 처음으로 이 캐파 얘기가 나왔습니다. 5에서 10만 톤 정도 진행할 거다. 그래도 변동성이다. 더 늘어난다 이 얘기입니다. 지금 제가 누누이 LNF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런 더 뭐 도요타나 이런 쪽과 뭐 더 파나소닉이나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고객사와도 더 긴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. 처음 얘기한 거예요. 이 LNF에서 얘네들은 사실 LNF는 굉장히 보수적인 IR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애들은 사실 더 어떻게 보면 부풀리기도 하고 하는데 얘네들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축약해서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. 오랜 투자자분들은 LNF는 저도 몇 년이나 또 흘렀는데 이런 부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고요. 스타트 시점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최적 시점이다. 심사 결과 이게 중요합니다. 이게 심사 결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설비 및 셋업은 진행하면 된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그래서 다른 애들은 지금 사실 에코프로비엠하고도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환경 영향 평가가 유럽이나 미국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런 것들이 미국 그 테슬라도 이번에 베를린 공장에서도 얘네들은 한번 진짜 뚝딱 지으면 1, 2년 안에 다 짓는데 엄청 오래 걸렸죠. 3, 4년 걸렸었나요? 그래서 이런 것도 막 주변에 막 두꺼비가 있다. 그래서 뭐 보호 지역이다. 얘네 보호해야 되다.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 물부터 전력부터 이 환경 영향 평가가 엄청납니다. 근데 레드우드가 이미 다 얘네들이 컨콜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소재 회사에서 제일 빨리 신청을 한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전에 다 작업들이 그런 것들이 사실 평가받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아쉬웠긴 했죠. 이런 분명히 레드우드 측에서 다 이미 뭐 공장 견적 그 도면까지도 나왔잖아요. 거기서 LNF의 공장이 얼마나 큰지도 나올 정도로 이미 다 환경 평가도 맞춰 있고 지금 공장도 짓는 거 사실 거의 다 완전히 부지선적으로 되어 있고 한 거기 때문에 뚝딱 지어서 하면은 25년에 충분히 맞출 수 있다. 지금 속도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본 관련해서는 지금 돈이 부족하죠. 3,500 투자가 6,500억인가요? 어쨌든 또 공장 만지는 거 있는데 지금 미국까지 합하면 지금 6천억에서 1.3조 상당 금액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거는 자사주 매각이 아니고 자사주가 굉장히 많은데 이 가치가 더 오르게 되면은 뭐 시비 발행이든 외부 조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오늘은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너무나 이게 제가 컨콜 하면서 이게 굉장히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
그래서 이 이후에 그 제가 또 오늘 너무 길어지면은 또 좀 그러니까 2편은 또 바로 찍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업로드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2편에서 뵙겠습니다.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